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삶의 활력이 되는 좋은 인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는 인연도 존재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을 우리 삶 가까이에 두고 소중히 여겨야 하며, 또 어떤 종류의 사람과는 신중하게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오늘은 세 가지 특별한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의 본성 깊숙한 곳을 파악하고 현명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심오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말씀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나 정답이라고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각자의 삶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반응하는 방식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불필요한 어려움과 고통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삶이 조금 더 평온하고 조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이자 사려 깊은 조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며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사실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놀라운 통찰과 중요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을 통해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시할 이 세 가지 질문은 단순한 물음의 형태를 넘어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창문, 혹은 깊은 우물과 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과 인연을 맺고 끊습니다. 때로는 그 인연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 우리를 극심하게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처럼 보였던 이가 시간이 흘러 예상치 못하게 본색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굴레 속에서 매번 실망하고 상처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너무나도 겉모습이나 일시적인 언행에만 치우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람의 진정한 마음은 단순히 말이나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행동만으로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기치 못한 순간에 던져지는 질문이나 특정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깊은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은밀하게 숨겨진 본성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심오한 세 가지 질문을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에서 맺게 될 모든 관계, 특히 중요한 인연을 판단하는 데 있어 소중한 통찰력과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지혜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진실되고 좋은 인연을 가려내고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그 사람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욕망의 본질과 삶의 궁극적인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이자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절실한 무언가를 마음속 깊이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명예와 인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와 부를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어떤 이는 지식에 대한 끝없는 탐구를, 또 어떤 이는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관계를 삶의 궁극적인 의미로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절실함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을 타인에게 표현하고 추구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고대 로마의 현명한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의 욕망은 그 끝을 알 수 없으며
단 한 번도 완전히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그 본질적인 특징이다라고 말하며 인간 욕망의 무한성과 복잡성을 통찰했습니다. 이 말처럼 사람의 욕망은 지극히 본능적이고 강력하게 우리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적인 성숙함은 바로 그 강력한 욕망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스리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욕망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오한 질문을 상대방에게 던졌을 때 어떤 사람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가장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거나 당신이 이것만 해주시면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라며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 사람이 현재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과 태도를 취하려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물론 돈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그 자체로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물질적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단순한 수단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욕망을 과도하게 내세워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태도는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인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은 태도로 자신의 내면적 성장이나 정신적인 만족감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게 가장 절실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안정입니다라거나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답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은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내면의 정신적 가치 혹은 타인과의 깊이 있는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한다는 것을 암시하며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인생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단순히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며 항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대답과 태도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이 과연 나를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하나의 존귀한 인격체로서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엿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가장 절실한 것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그 말의 내용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이면에 담긴 진정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주의 깊게 그리고 사려 깊게 살펴보십시오. 과연 그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무리하게 이용하거나 부담을 주려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건강하게 조절하고 타인의 존재를 배려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솔직하고 진솔한 대답은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진정한 그릇과 삶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질문은 관계의 진정성과 깊이를 시험하는 강력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때도 변함없이 제 곁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상대방의 관계에 대한 진정한 지향성과 헌신을 여과 없이 시험하는,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순탄하고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며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은 시련과 좌절에 빠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그 많던 사람 중에 몇이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남아 우리의 손을 잡아줄까요? 고대 로마의 현명한 철학자 키케로는 친구란 성공했을 때는 찾아오지만 진정한 친구는 불행할 때야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며 우리를 찾아온다고 말하며 진정한 우정의 가치와 본질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그러한 진정한 관계의 여부를 가려내고 겉과 속이 다른 인연을 걸러내는 매우 강력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며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에는 누구나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의 작은 기쁨이라도 함께 나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은 어려움에 처하고 좌절하며 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굳건하게 곁을 지켜주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은 우리가 면밀히 관찰해야 할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지거나 말을 얼버무리며 애써 피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관계의 본질을 이익과 개인적인 편의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당신이 가진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 혹은 당신에게서 얻을 수 있는 특정한 이득을 보고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어려워지면 더 이상 자신에게 얻을 것이 없다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당신과의 관계를 재빨리 회피하려 할 것입니다. 둘째, 쉽게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무조건 곁에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거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좋은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행동으로 옮길 의지나 용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진정한 선의는 단순히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감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즉, 말뿐인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를 돕고 싶은 강한 마음과 책임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말과 눈빛이 불일치할 때 우리는 신중하게 그의 진심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질문을 듣고 잠시 깊은 침묵에 잠기지만 이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물론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도 당신이 곁에 있어 주셨듯이 당신이 힘들다면 제가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서로가 필요한 존재이지요라고 담담하지만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대답은 단순한 위로나 공허한 약속의 말을 넘어섭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함께 감당하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진정한 관계에 대한 깊은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세 종류로 나누었는데 그중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친구는 바로 덕을 바탕으로 하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덕을 바탕으로 하는 친구는 상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굳건한 지지와 아낌없는 도움을 제공하며 진정한 인간적인 유대를 형성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이익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친구, 즉 덕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관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자신의 어려움이나 약점을 남에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단순히 상대에게 책임감을 전가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깊이와 진정성, 그리고 인간적인 신뢰를 확인하고 이 인생의 혹독한 역경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찾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신의 곁을 굳건히 지켜주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진정한 인연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질문은 한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가장 본질적인 인격과 도덕적 품성을 가장 정확하고 여과 없이 드러내는 최종적인 질문이자 시험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이렇습니다.
당신은 당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질문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인격과 도덕성,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의 깊이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결정적인 시금석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보다 강한 위치에 있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에게는 매우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 부유한 사업가, 영향력 있는 인사 등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직간접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본질적인 인격과 진정한 도덕적 품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은 단순히 고통을 경험하고 느끼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깊이 동정하는 능력에서 비로소 드러난다고 말하며 인간적인 연민과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자신보다 약한 자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진정한 인간성과 도덕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심오한 질문을 상대방에게 던졌을 때 어떤 사람은 물론입니다. 약한 사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와 같은 교과서적이고 일반적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 속에서 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종업원, 택배 배달원, 청소부 혹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혹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무례하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작은 실수나 부족함에도 불같이 화를 내거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그 사람이 겉으로는 아무리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보일지라도 내면에는 오만함과 우월 의식을 깊이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인격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들에게도 한결같이 겸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약자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도움을 주며 항상 존중하는 언행을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은 강자에게나 약자에게나 변함없이 인간적인 존중과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진정으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의는 각자의 존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공정하게 받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마땅히 존중과 배려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며 그러한 행위는 그 사람의 높은 인격과 도덕적 품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질문은 타인을 평가하는 도구를 넘어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강력한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당신보다 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배려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지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성숙도를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귀중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약한 자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대상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고 약해지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당신에게 그대로 향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약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가까이 하고 믿고 의지해야 할 진정한 인연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하나의 존귀한 인간으로 존중하며 당신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깊은 상처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세 가지 심오한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우리 각자의 삶에 더욱 현명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소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욕망과 삶의 가치관, 그리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에만 급급하거나 타인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신중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대신 내면의 성숙함과 타인의 존재를 깊이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둘째, 제가 만약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때도 변함없이 제 곁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진정한 지향성과 헌신의 깊이를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잘 나갈 때에만 곁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굳건한 지지와 따뜻한 도움을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진정한 인연이자 동반자입니다. 셋째, 당신은 당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한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가장 본질적인 인격과 도덕적 품성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강자에게는 비굴하게 아첨하고 친절하지만 약자에게는 오만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에게도 한결같이 겸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직접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생각과 태도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본성을 강제로 바꾸거나 조종할 수는 없지만 타인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우리 자신의 관점과 기준은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단순한 관계의 도구를 넘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안하며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혜의 등대이자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줄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들이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적용되거나 삶의 모든 복잡한 관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해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상처, 그리고 실망감을 줄이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통찰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숙제이자 삶의 가장 어려운 공부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여러분은 더욱 현명하게 사람을 선택하고 당신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해주는 소중한 인연들을 지혜롭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확신합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으로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만이 가득하며 모든 관계 속에서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인생과 삶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소모될 이유도 계속 설명하며 증명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선택과 침묵 그리고 지켜온 기준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이미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이 영상에 대한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 그리고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위한 이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